좋은 반갑습니다.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반갑습니다. 잘 네. 지내시죠? 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코 하고 지내고 있어요. 네. 아, 부산에 비 많이 왔죠? 네, 어제까지 되게 많이 네. 왔어요. 여기는 그 하루 잠깐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잘 음. 지내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네. 저도 참 적응 안 됩니다. 이게 집이 갑자기 사무실이 돼서 늘 집에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매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진짜 오랜만에 뵙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줌 미팅 아시죠? 조금 있으면 저 혼자서 저만 보이면서 떠들고 있는 거 되게 뻘쭘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장님들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소리가 예전으로 안 갈 좋은. 수가 네. 없다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많고 저도 많은데 오늘 또 이제 제가 제 주특기인 콜드 마케팅을 한번 다 알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공유할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아직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화면 공유가 안 되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돼요. 잠시만요. 네. 네. 삼식이 오빠 보나요, 우리가? 어? 소리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사장님.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들리나요? 네, 이제 들려요. 네. 이제 화면 공유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삼식이 오빠 없으면 안 됩니다. 됐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지금도 콜드 하시나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지? 마이크 켰는데? 소리 들려요. 들려요? 네네. 콜드 하시죠? 근데 네. 지금 콜드가 녹록하지 않죠? 왜냐면 일단 네. 사람들이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다시 또 요즘 최근에 콜드를 해보니 어떠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고 모든 게 생활이 조금씩 정상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말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거를 꺼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다시 저희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무리 AI 시대라 해도 사장님 마케팅을 AI가 할 수는 없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콜드를 사장님들도 하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콜드는 종류가 있지만 제가 어떻게 같이 안 들리나요? 아니 마이크가 네. 계속 지지지지 거려서 끊어져요. 끊어져요? 혹시 지금 목소리는 들리는데 네. 이렇게 버퍼링이 있는 것처럼 말이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를 빼고 이어폰을 가지고 할까요? 지금은 또 잘 들리는데 잘 인터넷 들립니까? 문제 제가 가까이 상황이 할게요. 네. 괜찮습니까? 지금 잘 들립니다. 네네네네. 사장님, 홀드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속할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너무 센 것 같지만 지속할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 사업을 그냥 쉬었다 하고 또 하다가 쉬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드 마케팅을 지속하지 않을 거면은 하지 말자라고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사장님 뛰어보면 강의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네. 끊겨서 계속 말고 다른 끊겨요?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전달이 거의 안 돼요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인터넷은 문제가 아닌가? 아, 이게 생방송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혹시 지금 괜찮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목소리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아, 예. 제가 사장님 괜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번 계속. 제가 괜히 멋낸다고 마이크를 샀네요. 들립니까? 지금 이제 잘 들리는데 네네네. 일단 사장님 이거 테스트하는 겸 잠깐 네. 우리 일반 얘기장 정도 해봐요. 또 강의 중에 끊기면은 아, 그럴까요, 또 그럴 사장님?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몇 가지 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사장님 예, 예. 계시는 곳이 사장님 서재예요? 예, 제 방이에요. 와 정말 멋지네요. 사장님 뒤에 읽은 거 다 전부 다 사장님이 읽으신 책이죠. 네, 이렇게 저희 집 이렇게 디귿자로 다 책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멋지네. 책장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그 집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던데 정말 이쁘더라고 집에 인스타에서 볼 때마다. 네, 동네가 진짜 딱 시골시골합니다. 네, 유타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네, 네. 저희 동네 오시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집 보면서 네. 나도 저런 데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공기만 좋아요, 사장님. 시장도 없고요, 은행도 없고요, 슈퍼도 없어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슈퍼도 필요 없고 은행도 다 필요 없는데 그 다 필요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네. 이제 언커택트 시대를 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말 안 끊기는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아까 내용이 진짜 좋은데 끊어지니까 아쉽더라고요. 네. 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인 것처럼 큐. 네, 처음인 것처럼. 네, 처음인 것처럼. 진짜. 자, 저희가 콜드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고 SNS도 하고 다 하는데 면대면 콜드 마케팅이든 뭐가 됐든 SNS도 뭐가 됐든 지속할 거 아니면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그 조그마한 노력도 사장님 내가 어찌됐든 뭔가를 했다는 건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면은 절대 내 사업도 지속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좋은 기회를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콜드를 해보면 좋은 기회라는 게 뭐냐면 사장님들이 콜드를 막 하시고 중단을 하세요. 근데 제가 딱 콜드를 가요. 그럼 그분은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한두 번 갔을 뿐인데 저희 고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그게 진짜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은 저희 그룹은 제가 콜드를 해서 그런지 일단은 저희는 다 밀레니얼이에요. 저는 지금 저희 그룹의 시조세입니다. 시조세. 가장 나이가 많고요. 그냥 할매죠, 할매. 근데 저희 그 30대 초반에 그 풋풋한 친구들은 오자마자 다 콜드를 해요. 왜냐하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누구보다 활발하게 하지만 그거를 비율을 잘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장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속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말아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소비자를 구축하게 사장님들이 지금 시작하신 사장님들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때 입문하신 사장님들은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 강의장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오자마자 애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오자마자 그냥 저희는 이렇게 줌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익숙할 수도 있고 이게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강의를 듣고 엄청나게 움직이고 엘리라는 것도 해서 한 그 장소에서 700명에서 1000명까지 이 많은 인원들이 같이 비전을 보고 나누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문하신 사장님들 그리고 그 전에 저희처럼 했던 사장님들은 잠깐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전달하고 그 사업을 이어나갈 소비자를 구축하고 이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콜드를 한다는 거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건 누군가를 소개받는다라는 거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 소비자의 명단을 추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장님 진짜 나의 가망 사업자의 명단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NS든 면대면 콜드든 지속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사장님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SNS와 면대면 콜드가 있잖아요. 저희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면대면 콜드를 30% 하시고 SNS도 한 40% 하시고 그리고 소개받기도 하시고 지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100%를 채워 가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밀레니얼 파트너들은 워낙에 SNS에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콜드 마케팅, 면대면 콜드는 30% 해야 됩니다. 그리고 SNS는 40% 하셔야 됩니다. 그럼 70%죠. 그럼 나머지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인으로 한 20% 해볼까요? 그럼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소개받기가 아주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는 소개받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사장님,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이 7월이죠. 4월, 5월, 6월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룹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 그룹에 엄청나게 지금 매출이 너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전보다 훨씬.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매달 제 커미션이 계속해서 점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코로나는 자기 할 일을 해요. 우리도 우리 할 일을 할 뿐이에요, 사장님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1대 6명 찾기를 합니다. 내 숙제는 1대 6명 찾기이기 때문에 그 1대 6명의 숙제가 찾기가 끝나기 전에는 저희는 절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절대 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하는 게 뭐냐면 1대 6명 찾기를 해요. 유일하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내 숙제거든요. 내가 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했더니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장님들 어디를 만나든 누구를 가시든 누구를 소개받았든 뭘 하셨든 사장님 기본 6개월은 정말 정성을 다 하셔야 돼요. 특히 콜드는요. 기본 6개월은 하셔야 되는데 한 번 갔던 집에 7번은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7번 방문을 하지 않고 힘들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규칙을 정하십시오. 내가 한 번 가는 집은 7번 반드시 간다. 그리고 나는 이 행위를 6개월 동안 꾸준히 한다. 이걸 정하셔야 되는 게 7번 정도 제가 했을 때는 7번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거의 다 대면도 받고 저희 소비자가 됐지만 지금은 누스킨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저희보다 부스터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한 3번, 4번만 가셔도 다 그거 알아요 라든가 아니면 체험 한번 받아볼게요 라든가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남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쉽지는 않거든요. 이 일이. 근데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그룹을 이끌고 가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처음에 소비자 만들기부터 나 혼자 뭔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7번을 가시면 무슨 일은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7번은 가야지.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내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골라내기를 못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기본 6개월을 가셔야 되는데 6개월을 갔던 집을 그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 가시라는 게 아니라 7번 가는 동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보류해야 될 곳과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될 곳이 딱 명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의 데이터를 만드시려면 7번은 반드시 가셔야 되고 한 집에 그리고 6개월은 내가 지속해서 이 행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냐면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 있어요. 요일과 시간을 딱 정하셔야 돼요. 내가 월요일날 가는 집이 있어요. 월요일날 가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을 정확하게 그 날짜에 내가 2시쯤 가. 그러면 2시쯤 항상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뉴스키너 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사장님 진짜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제가 길 가다가 누군가한테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입장이니까 왜 그 마음이니까 전단지를 다 받게 되잖아요. 제가 콜드하는 와중에 전단지를 받게 됐는데 그때
무슨 자동차 전단지였었어요. 전단지였는데 제가 콜드 간 집에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내 거를 줘야 되는데 그 전단지를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누스키입니다 하고 그 전단지를 제가 그걸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머 깜짝 놀란 거 뭐냐면 네 하고 받아요. 관심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게 나를 완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웬만하면 이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랠리를 하고 월요일날 랠리가 끝나잖아요. 월요일날 가는 집에 랠리를 끝나고도 저는 갔어요. 저녁 때 도착하면 쪽지를 써놨어요. 제가 오늘 오는 날인데 제가 지방 출장을 갔다 와서 지금이라도 들려요 하고 쪽지를 밀어 넣었어요. 그 사람 관심 없거든요. 하지만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굉장히 저를 반갑게 만져주셨고 너무 성실하다고 저의 이미지가 한 번 더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나를 기억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저희 파트너 나예서 사장님 아시죠? 그 사장님이 처음에 스폰서님 전 진짜 콜드를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장님이 무섭지 콜드 하는 게 무섭겠지. 그 사장님이 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냥 해봐. 그냥 해봐 이랬더니 그 일화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콜드를 하겠다고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서 기도까지 하고 갔어요. 별짓 다 하죠. 근데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갔다 왔대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오산, 가기도 힘든 오산 5일장을 왜 가냐고요. 가서 참기름 팔고 콩 팔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바디바 전단지 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진짜 그 친구의 그 일지가 저랑 같이 보는 일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전에 8개월을 콜드를 했고요. 그 8개월 하는 동안에 정말로 그 친구는 다 제로였어요. 정말로 없었어요. 하지만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했었고 자기를 너를 기억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한겨울에 빨간색, 분홍색, 초록색 코트를 사가지고요. 정말로 단순하게 월요일 날은 빨간색, 수요일 날은 아시죠? 분홍색. 정말 웃겼던 친구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를 각인시켰던 친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각인되는 친구인데 굳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8개월 만에 정말 미친 듯이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까지 한 번에 간 기억이 있고 제가 티메리트 갈 때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해서 같이 무대에 올라갔었고요. 정말 또 갈 수 있는 곳을 가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휴가를 갔어. 휴가를 가서 지금 이제 해외를 못 가니까 휴가를 갔는데 집이 부산이신데 저 강원도로 휴가를 가셨어. 근데 그냥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잖아요. 강원도에다 명함 뿌리시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될 것 같지만 사장님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가셔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랬다고 자꾸 거기에 허황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콜드를 하시면 진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스폰서님 저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콜드 해가지고 완전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여기다가 전단지도 붙여도 된대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 그래? 오 대박이야.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딱 의심스럽거든요. 그 집에 뭐 하는 집이야? 네, 옷가게예요. 근데 거기에 혹시 고구마는 안 팔아? 이랬더니 고구마 팔아요. 감자도 팔아? 감자도 팔아요. 혹시 애터미 세제도 팔아? 그랬더니 세제도 팔아요. 그분은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냥 친절해서 동네방네 뭐 모든 거 다 갖다 팔아. 여기 갖다 놓고 팔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누스킨이 어떤 누스킨인데 내가 여기 선점을 할 거야. 이 사장님이 누스킨을 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아주 그 집에서 살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친절에 절대 사장님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은 원래가 친절할 뿐이에요. 사장님. 나는 정말 나랑 같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을 찾는 거지. 정말로 자판에 깔아놓고 이 제품을 홍보해줄 사람도 좋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은 아니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가려내시는 것도 7번 정도를 가시면 딱 가려낼 수가 있어요. 장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저는 항상 정했던 게 사무실에서 30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무실로 초대할 수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거리를 갔었고 또 제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가 딱 하나 생겨요. 소비자가 생기면 그 소비자 집에 그 소비자 동네에 저는 늘 30-40분 일찍 도착합니다. 그래서 동네 파악을 해요.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아요. 이 동네는 뭐가 많은지 연령층은 어떤지 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미용실이 많은지 아니면 옷가게가 많은지 고깃집이 많은지 뭐가 부동산이 많은지를 한번 쫙 돌아요. 돌고
이 동네 왜냐면 그곳에 소비자가 그죠? 그곳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 집에 저는 5명을 보고 가지 그 동네에 1명을 보고 가진 않습니다. 물론 1명도 소중하지만 제 나름대로 계획이 철칙이에요. 여기에 소비자가 1명이 생겼어? 그래 그럼 나는 이 소비자를 만나러 올 때 이 동네에 5명을 만나러 와야 되겠다. 그렇게 시간 할애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소비자 동네 동네 소비자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30분 거리에 콜드를 하고 또 내가 새로 생기는 소비자 집에 또 30분 거리에 콜드를 하기 시작해서 내가 한번 움직였을 때 시간 낭비를 왔다 갔다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 거리에 반드시 콜드를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그렇게 규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막 하루에 3명 만났는데 하루가 깜깜한 밤이 됐어. 그거는 사장님 시간 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선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동선 관리를 못하면 몸은 굉장히 바쁘고 내가 뭔가 오늘 막 겁나 일을 했어. 근데 이상하네. 동선 체크를 해보시고 그 동선에 맞게 저는 저를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소비자한테 딸려갈 수 있으나 서서히 제가 제 스케줄에 맞춰서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만들어서 분명히 내가 한 곳에 제가 하남을 가요. 하남을 가면 오늘은 하남에서 다 시간을 보내야지. 그 주변을 다 돌아서 5명을 만나고 와야지. 이렇게 사장님 계획을 짜시면 굉장히 시간 관리도 잘 되시고 동선 관리도 잘 되시고 에너지 관리도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또 소비자가 돼서 영원히 콜드는 할 수 없어요. 저도 콜드를 했을 때가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잠깐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계속 콜드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콜드를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몇 분의 소비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몇 분의 소비자가 나오면 나머지 분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럼 2주에 한 번 갈 사람, 3주에 한 번 갈 사람, 한 달에 한 번 갈 사람, 2달에 한 번 갈 사람으로 다 나눠지기 시작해요, 사장님. 그게 6개월을 가시면 정확하게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 쌓기를 하고 관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비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거기서 딱 1명 나오면 저는 뭘 잘하냐면 제가 소개받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콜드를 제가 예를 들어서 50군데를 했어요. 50군데에서 저는 3명의 소비자만 찾아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3명으로 인해서 전 밑으로 확장되는 거를 자신 있거든요. 사장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소비자가 됐어. 소비자가 된 순간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니 알아서 쓰는 거 그냥 소비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 엄청 바쁘시죠. 소비자가 어떤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한테 그때부터 정성을 다하시고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일 확장을 잘했던 데가 타워팰리스에 소비자가 생겼어요. 제가 정말 너무 거기서 콜드를 해서 1년 만에 나온 소비자예요. 그 소비자로 확장된 제가 레그를 보니까 52명이에요. 소개 펼쳐나가기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 줄기로 뻗어나가는 게 52명이었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그렇듯이 소개받기를 그때부터 잘 하셔야 되고 소개받기를 잘 하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제가 약속은 철저합니다. 정확해요. 저는 약속은 철저하고 혹시라도 사고가 났거나 예기치 못한 일이 도로에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저는 실시간으로 그거를 찍어서 계속 소비자한테 전송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딱 정확하게 계산해요. 저는 7분만 기다려주세요. 4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정말로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던 것 같고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 항상 사람들이 했던 걸 이분은 정확하셔.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하는 말을 다 저는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거를 나오면서 다 적어요. 다 적어서 다음에 믹싱볼이 하나 필요해. 저희는 까먹을 수 있죠. 붓이 하나 필요해. 까먹을 수 있죠. 그것까지 정확하게 다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저한테 딱 적어 그러면 이분은 정확하셔. 모르겠어요. 같이 먹고 놀고는 하지 않아도 제가 비즈니스적으로는 정확하게 했던 것 같고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썼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한 만큼의 몇 배의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런 매니아가 생기고 그 매니아 안에서 사업자를 발굴합니다. 발굴할 때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사장님들 혼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콜드 나 혼자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 사업자 발굴은 스폰서님과 같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혼자 했던 습관이 있었고 이것도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영역과 사업자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는 누구나 들어온과 동시에 나부터가 소비자이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사업자를 많이 배출하신 저희 스폰서님과 같이 각자의 스폰서님과 같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누락되는 거 없이 정말 누수되는 거 없이 나의 사업 파트너로 정말로 리크루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부터까지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사업의 가방 사업자가 나왔다? 그럴 때는 반드시 스폰서님과 상의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분류를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콜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명단 분류를 하실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 파트너 중에 사장님들 파트너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안타까운 파트너. 다 착해. 너무 잘해. 미팅도 잘 나와. 랠리도 잘 가. 뭐든지 잘해요. 있어야 자리가 꼭 있어. 근데 안타까운 파트너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친구는 왜 파트너가 안 생길까? 아무리 봐도 안타까운 파트너 있잖아요. 그 파트너 왜 그러냐면 명단 분류를 못해서 그래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제가 딱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친구가 너무 좋아. 이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물며 이 친구는 콜드를 가잖아요. 그럼 가자마자 사람들이 좋아해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웃는 얼굴에 딱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말하는 것도 그냥 진심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SNS를 정말 못해요. 못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엄청난 쪽지가 와요. 왜냐면 그냥 진심 이렇게 써있어요. SNS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아니 도대체 너는 왜 안 생기냐고 뭐냐고 봤더니 이 친구가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그거를 명단 분류를 못하는 거예요. 명단 분류를 못해가지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 그래서 이 친구가 시간 낭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많은 사람을 다 그냥 관계 유지를 하고 만나고 좋고 그러면서 이 친구는 들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사람이 할 거야. 언젠가 할 거야. 나는 명단이 정말 많아. 아니거든요, 사장님. 명단 분류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소비자로 있을 사람과 사업자를 할 사람과 그냥 내가 좋은 사람과 명단 분류를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부정과 긍정을 사장님 그것도 명단 분류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 이거 긍정 아니거든요. 안에 부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스폰서님과 상담하셔서 부정 명단과 긍정 명단을 잘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사장님들 꼭 정말 내가 매월 가야 될 집과 매주 가야 될 집과 정말 단위별로 어떻게 내가 방문을 해야 될지 한 달에 한 번 가야 될지 2달에 한 번 가야 될지 2주에 한 번 가야 될지 그 명단도 빨리 분류하셔야지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분류가 안 되면 매주 똑같은 집을 80군데 100군데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분류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은 안부 문자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류도 있어요, 사장님. 안부 문자만 해서 제가 대리점이 된 제 친구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30분에 끝나면 되죠? 20분까지 끝내볼까요? 제가, 제가 보세요, 사장님. 아까 그랬죠. 소비자 집에 제가 주변을 콜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송탄 1년 6개월이 뭔지 아시죠? 송탄 드러나 보셨습니까? 평택 옆에 있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고요. 저희 소비자가 잠실에 살던 소비자가 잘 쓰던 소비자가 아니 왜 송탄으로 시집을 가냐고요. 송탄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서 어떻게 해요? 집들이 겸 제가 이제 갔죠. 가면서 이제 새댁이니까 또 이제 축하도 해줄 겸 뭐 겸사겸 송탄을 갔어요. 송탄을 갔는데 웬걸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시골인 거예요. 정말 시골이고 이 동네 나이키는 있나? 뭐 이런 동네 아시죠? 그렇게 시골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요? 갔으니까 이 친구는 제가 웬니하고 이 친구 얼굴은 봐야 되고 하니까 송탄에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은 놀러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댁이 그쪽이니까 시댁 식구들을 소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아무리 못해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탄까지 우리 집에서 송탄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반이 걸리는데 내가 그러면 이 친구를 이거 아무리 가족을 소개받는다 해도 이걸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송탄을 저희 남편하고 둘이 간 김에 콜드를 한 적이 있어요. 콜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제가 한 번 가서 콜드 다시는 안 갈 거면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때문에 저는 거기를 또 방문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콜드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갈 때마다 했습니다. 갈 때마다 가던 곳을 했고 갈 때마다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사람들이 뉴스키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있죠. 정말 못 알아듣고 정말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자기 신우도 소개시켜줬고 또 자기 언니도 소개시켜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면서 콜드는 계속했어요. 쉬지 않고 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1년 6개월 만에 연락이 어디서 온 거예요. 처음 본 번호가. 여기 피부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부샵이 도대체 어디를 수십 군데를 갔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서 어디에 그랬더니 피부샵 이름을 얘기하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송탄이라는 거예요. 어머, 너무 놀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갔어요. 이제 약속을 잡고 갔는데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그 송탄 그 친구한테 저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레그에서 사장님 에메랄드가 한 조 나왔고요. 사장님 블루 다이아몬드가 4조가 나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제가 송탄을 갔어요. 송탄을 가서 그 옆 동네 평택까지 가서 그 콜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를 콜드를 해서 거기에서 또 그 친구 어떤 한 사람이 예전에 러닝큐 아시죠? 그걸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콜드를 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일산으로 사장님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을 1년 동안 다녔어요. 일산을 1년 동안 그 친구가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1년 동안 다녔어요. 1년 동안 다닌 결과 그 사람이 딱 이직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리크루팅을 했겠죠. 일산은 정말 처음 가는 일산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파주예요. 일산에서 들어간 문발리라는 곳에 그 웅진 출판사 본사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매주 화요일날 밤에 그 친구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9시에 갑니다. 9시에 가서 1시간 얼굴을 보고 옵니다. 그냥 소비자인데 계속 그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했는데 자 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레그가 형성이 됐냐면 사장님 그 줄기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3조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안 하실 건가요? 이래도 안 하실 건가요 사장님들? 저는 꾸준히 한 번 제가 정하면 가요 사장님. 그게 저와의 약속이고 그분과의 약속이에요 사장님. 사람은 언제 타이밍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안 돼? 갖다 던지시고 저거 안 돼? 갖다 던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타이밍이 와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한 내가 문제고 정확하게 그 시간 분배라든가 내가 그곳에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힘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문발리까지 가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5명의 소비자를 같이 그 출판사에 있던 같이 5명을 소비자를 소개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품이 들어가면서 리크루팅을 하면서 그분이 리크루팅 되면서 그 밑으로 블루다이아몬드 그렇게 탄생을 했고요. SNS는 제가 진짜 못합니다. 저는 SNS는 정말 진짜 저는 아예 못해요. 근데 예전에는 카스였거든요. 카스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못하는데도 저의 카스를 보고도 정말 1년 동안 한 결과 3명이 연락이 와서 그렇게 같이 LOI 넣어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총 내가 보니까 콜드로 LOI 넣은 게 한 1, 2년 해가지고 8명의 LOI를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제가 티멜트가 갈 때 완벽하게 다 모르는 사람인데 사장님들은 콜드라고 하니까 매주 가가지고 그 주인들 있잖아요. 옷가게든 뭐든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절대 한 번도 제가 콜드 했던 장소에 그 사람이 저랑 같이 사업을 한 사람 없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옷가게.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들을 저는 리크루팅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투자한 거 있기 때문에 집중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분하고는 계속해서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아 내려가서 그 밑에서 저는 이렇게 리크루팅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중국 7년입니다. 사장님.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카톡으로만 문자로만 연락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이분이 그분이에요. 중국 분이신데 중국 분들은 아시죠? 굉장히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무서워하세요. 좋아하지만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7년을 이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선릉역 1번 7구에 서 있어요. 돈 들고 정확하게 그 100원짜리까지 맞춰서 들고 계세요. 그러면 제품을 본사에서 사서 그 앞에서 딱 주고 돈 딱 받아요.
입금도 안 하십니다. 현금을 주고 저는 제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집 주소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능력 1번 출구에서 맨날 제품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고 제가 정말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했더니 이분이 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로 잘 지내시냐, 뭐 하시냐, 이렇게 지극정성을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한 지 한 몇 년 만에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저를. 한 5년 만에 초대를 한 것 같아요. 5년 만에 집으로 초대를 했다라는 거, 중국 분이 초대를 했다는 거,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가 왜 탐이 났냐면 중국에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사범대를 나오셔서 선생님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얼마나 잘하셨냐면 정식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중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크루팅 하고 싶었고 이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고 집으로 갔을 때 이제 저희는 친구가 됐고 이제 친해지게 됐죠. 친하게 됐는데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제품만 썼었고 저랑 연락만 했었고 이 사업을 굉장히 너무 심하게 고려를 하셨어요. 고려를 하셨는데 단 한 명도 소개를 해주지 않았고요. 그냥 본인만 열심히 썼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먼저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면 저희가 7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거를 본 거예요. 카스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집은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시고 근데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네 주변에 7년 만에 성장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해. 이렇게 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해서 저희 파트너가 됐고 이 사업을 입문한 지 지금 2년 차인데 1년 만에 유비가 됐고 지금 이제 에메랄드 거의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7년 동안 사장님들 매주가 아니라 이 친구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매주 했죠. 너무 반응이 없어서 2주에 한 번 했죠.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다 3주에 한 번 했죠.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자. 한 달에 한 번 했죠. 한 달에 한 번 쉬지 않고 했죠. 그러다가 조금 더 연락이 오면 3주에 또 한 번 했죠. 2주에 한 번 했죠. 이 밀당을 저는 7년을 한 거예요. 7년을. 소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고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얼만큼 퍼펙트하냐면 인바디를 측정하면 사장님 체지방과 내장지방과 근육량이 정확하게 다 일직선인 분 아세요? 자기 관리를 굉장히 하시는 분이세요. 몸에 나쁜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밀가루 먹지 않습니다. 야식 먹지 않습니다. 과하게 먹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몸이 완벽한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한번 강의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TR을 해봐. 기도 안 차죠. 자기가 왜 TR을 해야 되는데 너의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TR을 해. 그랬더니 무조건 예스 한 거예요. 스폰서님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예스 했는데 지금 저희 팀에서 TR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고 이번 달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달 벌써 TR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5개의 TR을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OTR을 하겠다고 매일 나서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1일 1TR은 하고 있어요. 소비자를 만들고 있는데 1일 OTR 하는 날 제가 유솜 사장님께 한번 톡으로 동기부여 하시라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저는 또 지인은 딱 2명이었어요. 지인은 딱 2명이었는데 지인도 제가 리크루팅 한 게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언니가 하는 거 뭔지 모르지만 해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 2명 있었는데 참 저를 신기하죠. 지인 2명은 그냥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콜드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고요. 사장님들 보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은 절대 갈 수 없다 하고 이 편한 세상에 누가 코로나 이전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 할머니들도 쿠팡으로 주문을 하고 그렇죠? 저희도 사무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훌륭하게 미팅을 할 수 있고 더 잦은 미팅을 할 수 있고 이제 불편한 게 없잖아요. 단지 얼굴이 보고 싶을 뿐이고 그죠? 다 같이 모여서 보고 싶을 뿐인데 어찌됐든 그 전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장님 보세요. 에이즐라 부스터 처음 해보셨죠? 정말 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한 제품을 왜 그렇게 조그맣게 취업을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디바이스보다 정말 놀랍고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이즐라 부스터를 사장님 보세요. 이제 다음 달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30ml들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선판매를 해요. 그러면 사장님 9월 루비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9월 루비가 되면 못 받나요? 못 받죠.
사장님 뭐 하셔야 돼? 7월달 미친 듯이 하셔야 돼. 7월달, 8월달 뭐 있습니까? TR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TR 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루비요? 그건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비즈니스거든요, 사장님. 부스터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루비를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창출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즐락을 가지고 9월 달에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9월 그 누비를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지금부터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폰서님과 작전을 짜시고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못한다고 하면 못해요. 한다고 하면 합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되고요. 11월 본 판매 때 전 사업자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장님 나 혼자서 파트너를 만드는 것과 나의 루비와 그 밑에 루비와 같이 파트너 만드는 것과 조직 확장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장님들은 너무나 정말 미친 듯이 잠 자지 말고 정말 미친 듯이 루비를 창출하셔야 되고 정말 대리점을 얼만큼 대리점 숫자 게임이에요, 사장님들. 에이즐락 부스터를 받는다는 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의 내년 사업에 오래 뿌리셔서 내년에 사장님들 폭발하는 거지 오래 뿌려서 오래 폭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올해 얼만큼 뿌리냐에 따라서 내년 1월 정말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빵 하고 터질 때 그때 사장님들의 조직과 그때 사장님들의 커미션이 어떻게 확장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또 나는 내년을 기대하고 2년에 한 번씩 대단한 제품이 나올 건데 2년을 기대하실 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사장님들. 그래서 어떻게 뛰어야 되냐면 제가 지난달에 파트너한테 그랬어요. 이제 왜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막 유치원을 못 가고 있고 저희도 젊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린아이 부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안 되겠다. 기존 소비자들도 다들 꺼려하고 만나는 걸.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연락하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이래. 왜냐하면 손주가 있는 소비자님들도 그러고 또 막 아이가 어린 소비자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다음에 만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요, 다음에 만나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우리가 지금 끝났지만 마스크팩 2+2가 있었잖아요. 그걸 빌미 삼아 제가 뭘 했었냐면 모든 소비자한테 안부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어떤 소비자였냐면 그동안에는 저는 이제 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연차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쓰잖아요. 소비자가 정기 구매로 알아서 쓰고 저보다 더 알아서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디바 하나 쓰는 소비자도 있고 저도 정말 본품을 하나 먹는 소비자도 있고요. 진짜로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뭐 단품으로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소비자한테 제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시냐? 이거 한다. 2+2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 구매하시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들 면역력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데 어떻게 지내시냐? 두피는 괜찮으냐? 막 아무 얘기나 던졌겠죠? 정말 던졌는데, 그 모든 사람한테 연락을 하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가 먼저 이제 6월 초부터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사장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파트너한테 같이 제안을 했고 파트너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걸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그 모든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명단을 다 적었고 그분들이 추가 구매가 일어나는 걸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야만이 파트너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장님 제가 28일까지 그런 명단들, 그냥 단품으로 쓰는 명단들, 진짜 알아서 단품으로 쓰고 저도 별로 신경 안 썼던 그런 명단들한테 추가 주문 받은 게 사장님 얼마였냐면요. 2,541포인트였어요. 작은가요? 2,541포인트면요. 이제 시작하신 사장님 누군가는요. 대리점을 유지하는 포인트예요, 사장님들. 그럼 추가로 기존 소비자는 알아서 잘 쓰고 추가로 정말 단품으로 쓰고 있는 잊혀졌던 소비자한테 뭐가 민망한가요? 연락하기 창피한 거 아니죠.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해서 연락해서 싫어할 사람 없어요. 왜? 뉴스킨을 한 개라도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가 참 창피하더라고요. 왜 창피했냐면 이런 소비자가 있었어요. 자기 아직도 해? 제가 얼마나 연락을 안 했으면 자기 아직도 해? 이렇게 해서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연락을 그렇게 안 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저기 벌써 2년 전에 100만 장자가 됐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명단 2명을 건졌는데 한 명은 거의 유력하고요. 한 명은 지금 투잡 정도 생각하는 명단까지 제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만나서 미팅을 하자고 그렇게 해서 미팅을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도. 근데 이렇게 해서 사장님이 2541포인트인데 안 할 건가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물 던지기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일단은 다 한번 건져보자. 작은 것까지 피라미드까지 한번 건져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보여줬고 파트너들이 그걸 동기부여 받아서 저랑 같이 그날부터 이제 다 명단을 돌리기 시작했고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지금 7월 중순이잖아요, 벌써. 이때 이제 그걸 저처럼 따로 명단 체크하고 거기서 다시 추가된 것들 적으라고 했더니 지금 500포인트, 700포인트 추가가 되고 있고요. 그거 추가가 됐다라는 건 사장님 뭐냐면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단이 재확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확장될 명단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고 사장님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다시 연락을 하면서 사장님 뭘 해요? 다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기 시작하고 신뢰를 쌓을 거고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명이 이런 파트너 있어요. 정말 이 비즈니스가 안 맞다고 그만두려고 하는 파트너인데 제가 절대 누굽니까? 절대 놓지 않죠. 그 친구는 제가 모든 소비자한테 다 연락을 해. 다 끊어졌어요, 소비자가. 정말 제 말 믿고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한 지 지금 2달째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연락을 했더니 정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정말 막말로 막말하는 사람 있죠. 욕하는 사람. 네가 나한테 팔아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부터 해가지고. 근데 정말 죄송하다. 내가 그때는 이랬다 얘기를 정말 죄송하다. 근데 나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잘해보려고 정말로 다시 하려고 한다. 정말 저한테 안 써도 되니까 누스킨 사랑해달라고. 누스킨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니까 좋게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사장님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있잖아요. 막 소비자들이 그래 다시 한번 너한테 도와줄게. 그래 넌 착하잖아. 넌 좋잖아. 너 한다고 하네 내가 도와줄게. 이런 친구들이 생겨나면서 TR도 들어가고 그 친구가 지금 요즘 가장 이쁜 게 뭐냐면 사장님 보이지도 않는 부스터를 하루에 거의 1개에서 2개 정도 계속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 예약금으로 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 친구가 부스터에 미쳐 있고 부스터로 매일 톡방에 올라와요. 20만 원 입금된 거 찍어서 올리고 20만 원 이렇게 한 거 제가 20만 원씩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믿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너무 다시 회생해서 잘하고 있고요. 사장님들 보세요. 내가 정말로 저희는 올해 파트너들이 이제 LOI 넣은 파트너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500만 원 이상을 커미션을 찍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명단을 확보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뛰어야 되는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지금 내가 다시 뛰기는 에너지가 안 나? 괜찮습니다. 사장님들은 누구나 대리점이 되셨고 누구나 내가 6,000포인트를 처음에 LOI 넣었을 때 6,000포인트를 띄울 그런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연락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괜찮아요. 해요. 그래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목표를 듣든지 말든지 얘기를 해요. 나 정말 이러니까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좋아해요, 사장님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는 다시 하고 있고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두려운 게 좀 사라졌고 파트너들이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더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장님들 오늘 제가 진짜 어떻게 뭘 나눠야 될지 고민도 했는데 뭘 잘하려고 그러면 더 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드리려고 했고요.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사장님 진짜 지속하고 반복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지속 반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복 아시죠? 그거 같이 하고 제가 1일 OTR 하는 파트너 반드시 제가 하게끔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너 해라. 또 오늘도 제가 저기 가서 좀 쪼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최희목 사장님 인스타 너무 잘 보고 있고 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들 너무 보고 싶고 다음에 우리 진짜 좋은 자리에서 뵙고 우리 평생 친구잖아요. 예, 같이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뉴스키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장님들 우리는 자꾸 핑계 뒤에 숨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떤 때가 내가 마음이 약하거나 내 진심에서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목표가 아니면은 항상 숨게 돼 있어요. 뭐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장님. 왜냐면 또 뭔가는 와요.
그전에도 사장님 뭐 때문이었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그런 거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사장님, 저희 그룹에 이 시국에 들어온 파트너가 2명의 누비가 됐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요? 그것도 속초에서 2명의 루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다 입을 닫았어요. 뭐 때문에는 없습니다, 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표가 진짜 내 목표라면 해낸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코로나는 자기 할 일을 하죠?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사장님, 진짜 화이팅 하시고 진짜 내 목표를 가지고 정말로 사장님 계속 지속할 거 아니면 한번 해볼까? 잠깐 기분에 하지 마십시오. 지속하는 게 진짜 사장님 지속 반복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하신다면 모두가 내가 원하는 그 각자의 성공은 다르겠지만 그 성공에 1000% 도달합니다.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콜드 마음 먹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시고요. 사장님, 그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나한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고요. 꾸준히 하면 됩니다. 사장님들. 진짜 화이팅 하시고 멋진 사장님들 진짜 멋지게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